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 자,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면 일단 최종적으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제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재무제표를 제공할 때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재무제표를 우리가 공시를 할 건데, 그때 재무제표 공시를 하는 재무 정보가 있잖아요.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이 정보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쓸데없는 정보냐? 유용한 정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렇죠? 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알기도 싫은 뭐 굳이 뭐 저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냐, 뭐 TMI냐, 뭐 이런 식의까지 정보는 원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보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는 과연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한번 보는데, 그게 첫 번째가 목적 적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한테 필요하냐? 이거는 쉽게 말해서 필요성의 필요. 정말 필요하냐? 재무정보가 없을 때랑 재무정보가 있을 때 의사결정에 차이가 난다. 그러면 목적 적합하다. 어렵게 써 있죠. 그게 왜 이렇게 문장이요? 어렵게 써있긴 했어요. 이게 뭐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전문가들이요, 어렵게 쓰면 쓸수록 뭔가 이렇게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뭔 소리예요? 그 정보가 있을 때 나의 행동과 그 정보가 없을 때 나의 행동 똑같아. 그 정보는 그럼 좋은 정보예요? 필요한 정보예요? 필요하지 않은 정보죠. 있으나 마나한 정보잖아요. 근데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것과 정보를 가지지 않고 의사결정하는 게 달라. 저기에 뭔가 금광이 발견됐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저희가 가지고 금을 막 캐겠죠. 금광이 발견됐다라는 정보를 받고 의사결정을 달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유용한 정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다. 근데 어떤 거 뭐 신발 한 짝이 없어졌어요. 제 친구의 신발 한 짝이 없어졌어요. 찾아줘야겠죠. 대부분의 정보는 유용한 정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생각 여하에 따라서 되게 쓸데없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뭐 예시가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어쨌든 그렇게 정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해당 정보가 있음으로써, 목적 적합한 정보는 해당 정보가 있음으로써 정보가 없을 때보다 의사결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목적 적합한 정보는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영자가 화장실을 하루에 2번 간대요. 목적 적합해요? 의사결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는 그런 정보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목적 적합하지 않은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측가치의 피드백가치. 자, 목적 적합하려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첫 번째, 예측가치가 있어야 된다. 예측가치. 그 정보를 가지고 뭔가 예측이 돼야 돼요. 삼성전자의 현금이 40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뭔가 예측이 돼요. 이 40조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겠구만.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가치란 정보 이용자들이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식으로 갈 건지, 미래의 이익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거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는 예측가치가 있고, 예측가치가 있으면 목적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피드백가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과거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실제 연간 이익이
자신의 예측치에 미달하는 경우 그러면 다음의 예측치를 하향 수정한다. 피드백을 받아서 뭔가 내가 과거에 예측했던 거를 바꾸죠. 그러니까 예측 가치가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실제로 예측한 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을 하겠죠. 그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를 묶은 이유가 있어요.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가 있으면 목적 적합하다. 자, 목적 적합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여기 보시면 적시성이 있어야 돼요. 적시성. 적시성이 뭐예요? 타이밍.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보를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의사결정을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정보가 10년 뒤에 나와. 적시예요? 적시성이 없죠? 내가 지금 의사결정하려면 지금 정보를 줘야죠. 그래서 적시성이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목적 적합하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적시성 있는 정보라 하여 반드시 목적 적합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딱 적시에 이렇게 정보를 준다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예측 가치란지 피드백 가치가 없으면 적시로 줬어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하루에 화장실을 2번 간다. 적시를 줬어요. 근데 목적 적합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적시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목적 적합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만 적시에 제공하지 않은 정보는 주어진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목적 적합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적시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목적 적합성을 가지는 건 아닌데 적시성이 없으면 그런 목적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때 주는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때 주지 않으면 아무리 예측 가치가 있고 피드백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때 주지 않으면 그거는 목적 적합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이런 문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게 되면 그나마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그냥 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은요, 그래도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목적 적합한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재무정보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재무정보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차이가 난다면 목적 적합하다. 됐어요? 그리고 예측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가치가 있어야 된다. 예측 가치는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어떤 정보고요. 피드백 가치는 과거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우리가 피드백 가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까지 필요하냐면 적시성까지 필요하다. 그런데 적시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목적 적합한 거는 아니다. 대신에 적시성이 없으면 그럼 목적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요거까지 정리하면 되죠. 됐죠? 목적 적합성.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책의 질적 특성, 좋은 정보가 되려면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 적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목적 적합하려면 이러한 정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 적합과 신뢰성,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정보는요. 그래야지만 그 정보가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신뢰성은요. 믿을 만한 정보냐? 믿을 만하냐? 그 정보 믿을 만해?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필요한 거야. 이거고. 근데 어떤 정보를 줬는데 저 정보 되게 나한테 필요하긴 한데 근데 저 정보가 과연 믿을 만한가? 이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 정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일상생활의 정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받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목적 적합하냐? 그리고 신뢰성이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언론들을 보면 언론에 나와 있는 정보를 딱 보면요. 자기한테 목적 적합하다고 느끼면 그런 발로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바로 신뢰성을 부여. 그 정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어떻게 정보를 줬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뭐 다 받아들이는 이런 뭐 습성이 있지만 우리가 뭐 직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보들을 좀 구분을 잘 해야겠죠. 정말로 나한테 목적 적합한지 그리고 정말로 믿을 만한 정보. 아무리 목적 적합해도 믿을 만하지 않은 정보면 그건 나한테 쓸모없는 정보가 됩니다. 됐어요? 자, 신뢰성이 있으려면 첫 번째, 표현이 충실해야 된다. 표현이 충실해야 된다. 자, 그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의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본질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실질과 법정 형식이 같은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법적인 형식에 따른 정보만 제공해서는 충실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것과 실질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뭐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제 명의예요. 하지만 몇 년 동안 제가 안 탑니다. 그럼 그 차는 누구 거라고 인식이 돼요? 제 와이프 거라고 인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법적인 소유는 저지만 실질적인 소유는 와이프잖아요. 그러니까 회계는 법적인 것보다는 실질에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정말 쟤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법적인 명의 말고 형식에 말고 좀 더 실질에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적 형식에 따른 정보원 제공에서는 충실하게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뭔가 정보를 표현할 때 충실하게 제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할 때 법적인 형식보다 실질을 좀 더 충실하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립성입니다. 중립성은 편의가 없다. 자, 여기서 편의는 바이어스예요. 바이어스. 컨비니언스가 아니에요. 편리하다. 뭐 그때의 편의가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편의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편의가 없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중립적일수록 편파적이 되거나 편중되거나 강조되거나 경시되거나 그 밖의 형식으로 조작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어렵지 않은 거죠. 편파적이지 않고 편중되지 않고 뭔가 그거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뭔가 그걸 특별히 무시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 중립적이다. 참 어렵네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론에서나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중립성이라는 게 쉽지 않죠. 회계도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AI가 중립성은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목적
이러한 그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들을 만들 때 AI가 중립적이긴 하겠죠. 어쨌든 자, 중립성은 신중을 기함으로써 뒷받침된다. 자, 그러면 신중은 뭐냐?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럼 이건 뭔 소리냐? 이게 뭐냐? 바로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자산을 평가할 때 과대평가하려는 그런 유인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뻥튀기 시키려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최소화시키려는 심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잘난 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 못난 것은 숨기고 싶어 하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신중을 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게 되면 그러면은 중립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중립성까지 받고 세 번째 보수주의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검증 가능성입니다.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은 자, 어떤 정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정보가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 이거를 판단하려면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현상을 해석하거나 설명을 할 때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면 그러면 검증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검증 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 정보에 대해서 똑같이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검증 가능한 겁니다. 반드시 완전히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되면 그거를 검증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00% 일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보든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극단적인 어떤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그냥 뭐 적당히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됐죠? 자, 검증 가능성은 지금 신뢰성 하부 항목이죠. 검증 가능성은 신뢰성의 하부 항목입니다. 자, 이따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보수주의. 자, 보수주의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산 및 수익을 과소 계산하고 부채 및 비용을 과다 계산하는 개념인데 신중성과 구별된다. 신중성은요. 과대 과소에 대한 개념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수주의는 그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자산 수익을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산 수익을 과소 계상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비용을 과대 계상하도록 하는 거 있죠. 그래야지만 좀 더 겸손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 기업의 치부까지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런 것들이 약간 보수주의라는 겁니다. 잘난 거는 최대한 없애고 못난 것을 부각시키는 거. 이게 보수주의라는 거죠. 이게 신중성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신중성은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느낌인데 얘는 뭔가 보수주의라는 것은 좀 더 안 좋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이게 약간 그 보수주의, 회계에서의 약간 보수주의고 이거는 개념체계 내용 보다는 그냥 그 정보의 질적 특성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회계를 우리가 뭐 반영할 때, 회계를 적용할 때 그때 사용되는 하나의 어떤 뭐 특징이라고 해요. 성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질?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질적 특성은 지금 아닙니다.